안녕하세요. 예, 오늘 팔란티어에 대해서 영상 녹화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네, 데이터 마이닝 회사죠.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 보듯이 다 알고 있어요. 네, 이메일도 알 수 있고, 뭐 데이터 마이닝 하면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오픈 소스는 다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가 그 다크웹이라고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쓰는 다크 반대가 뭘까요? 뭐 밝은 웹? 우리가 쓰고 있는 이거는 일부분에 불과한데 다크웹까지 사용한다면 뭐 무궁무진하죠. 다양한 데이터를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이제 기사인데요. 예,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 어떤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지, 어디까지 접촉할 수 있는지. 네, 기본적으로 회사는 2004년에 설립되었죠. 예, 그리고 스탠포드 뭐 전 컴퓨터 전공자들과 이제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한 명, 그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왜 논란이 되냐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뭐 이런 회사들이 뭐 안면 인식 기술에서 한 발짝 물러나고 야 이런 기술 니네 너무 이렇게 시민들 감시하는 데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고 또 구글이 최근에는 얘기를 했죠. 아, 구글 직원들이 얘기를 했죠. 사람 죽이는 것에 우리 기술 사용되면 구글에서 일 안 할 거야. 이래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구글이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IPO를 한 상황 속에서 이 팔란티어 CEO도 말했어요. 사람 죽이는 것에 자신들의 플랫폼이 사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 회사에 뭐 PR이라든가 마케팅, 영업팀이 없어요. 그냥 그 엔지니어들이 바로 고객들에게 접점을 만들어서 자기 상품을 소개하고 그 고객들에게 맞는 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좀 100% 오픈해서 홍보하기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이죠. 네. 일단 필라델피아 유대인 가정, 네. 음모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뭐 유대인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아버지는 소아과 의사이고 어머니는 아티스트였어요. 이 사람의 좀 그 일대기를 좀 살펴봤는데 조금 히피스럽고요. 조금 특이해요. 그리고 이분은 컴퓨터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일단 학사, 석사, 뭐 박사도 다 없고요. 일단 박사 같은 경우는 사회 이론과 철학을 전공해서 철학 박사입니다. 네,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주목할 게 여기 이분은 네오 마르크시스트입니다. 네, 뭐 특별히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이 생각이 살짝 그 피터 틸리라고 다른 사람 있죠? 그 페이팔 창립자 하고 살짝 다르긴 합니다. 네. 조금 지루할 수가 있기도 할 거예요. 간단하게 창립자 살펴보고, 그 다음에 회사 플랫폼 살펴보고, 제 생각을 알려드릴게요. 이 알렉스 그 왼쪽이죠? 네. 알렉스 같은 경우는 이분은 그 팔런티어와 안 어울리는 백그라운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이 피터 틸과 거의 지금 몇십 년 친구죠. 스탠포드 러스쿨에서 이제 친분을 쌓은 걸로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알렉스 같은 경우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부모가 그 레이건 반대 집회하거나 약간 그 노동 인권 그런 시위에 주말에 많이 데려갔어요. 근데 그런 게 아마 유년 시절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지금도 힐러리 서포터예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것도 민주당을 거의 뭐 뽑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9년 그 블룸버그 인터뷰에서요. 아까 말했다시피 네오 마르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 피터 같은 경우는 리버테리안이에요. 그래서 스탠포드 학부 시절에 리버테리안 스탠포드 리뷰라는 것을 이 학교에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보보다 이제 보수 뭐 이런 거 뭐 관련된 일 했는데 뭐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지상주의라는 거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애덤 스미스 그리고 영국의 맨체스터 학파의 뭐 이런 자유방임주의 뭐 돼 있고 뭐 하이에크 뭐 미국의 뭐 로버트 노직 뭐 등으로 이어집니다. 뭐 그래서 뭐 레이건을 포함한 미국 공화당 뭐 영국의 뭐 보수당 정치 이데올로기 뭐 다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살짝 그런 거에서는 티격태격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뭐 되게 자기도 즐겼다 그래요. 이 서로 둘이요. 뭐 어쨌든 그리고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가 이 알렉스 같은 경우 박사 그 지도 교수가 위르겐 하버마스라고 지금 이제 철학 지성인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철학을 배우러 독일에 갔고요. 또 뭐 자본주의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 모순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극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내피셜인데 아마도 이 공적 영역, 지금 정부가 담당해야 될 그 영역을 구글, 아마존 이런 사기업들을 이 좀 이렇게 공적 영역을 주도하는 것 같은 거를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그냥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닥터 디그리 이제 취득한 다음에 할아버지 유산 상속을 했죠. 역시 돈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금수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과 주식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에 이런 걸 봐서 투자에 재능이 있고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동 관리 위해 가지고 런던에다가 자기 이 자산 관리하는 이제 그룹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 피터 같은 경우는 페이팔 공동 설립자죠. 그리고 했다가 뭐 이베이에 매각했고 1.5 빌리언인가요? 뭐 그거 받고 네, 이베이에 팔았죠. 그런데 1.5 빌리언 맞나요? 네, 아무튼 그쯤 받고 팔았습니다. 꽤 많이 받고 팔았고요. 그리고 이제 헤지 펀드도 설립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스타트업 회사 여러 개 설립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팔란티어고요. 그리고 이 이름은 굉장히 알 수 있듯이 반지의 제왕이 그 팔란티어 그 수정구슬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컨셉은 뭐 그 페이팔에 적용되는 금융 사기 감지 이런 소프트웨어부터 테러 방지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팔란티어가 그냥 단순히 이용되는 툴이 아닌 지금 이제 보안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개인 생활이 침해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듯한 이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거 개인 사생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뭐 피터하고 또 이 페이팔 엔지니어죠. 뭐 네이튼 그리고 또 조 그리고 스테판 코헨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회사를 설립했고요. 펀딩 받기도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피터의 자금에서 이제 펀딩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렉스가 이제 요 왔는데 테크니컬 백그라운드는 없는데 복잡한 문제를 바로 이해해요. 철학 전공자라 그런지.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위에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그 엔지니어들만 모여 있다가 얘한테 이제 방한 거예요. 야, 얘 CEO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CEO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뭐 우여곡절 속에 뭐 미국 벤처 캐피탈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게 보기도 했어요. 클라이너 파킨스라는 사람이 이 회사는 왜 안 될 건지에 대해서 뭐 한 1.5시간, 1시간 30분을 설명을 했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CIA의 벤처 투자 기관이죠. 인큐텔. 예, 이 회사가 이거는 CIA에서 이 스타트업에다가 투자하는 그 벤처 캐피탈 암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번의 펀딩으로 2 밀리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고로 이 인큐텔이 투자한 회사가 또 뭐 아크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 휴렛 패커드가 2010년에 1.5 빌리언을 나중에 인수했고 키홀이라고 지도를 3D 모델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구글 얼스에서 많이 쓰고 있죠. 예. 그거에서 쓰이는 키홀이라는 회사도 투자를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CIA이긴 한데 그냥 벤처 캐피탈 투자 회사라고 보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네, 보다시피 이 피터 틸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강력한 서포터입니다. 네. 그런데 그 친구이자 다른 CEO 알렉스 같은 경우는 힐러리 서포터였고 민주당을 뽑을까로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뭐 이 회사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참 뭘 하는지 좀 되게 힘들어요. 알기도 힘들고 이걸 다 읽어봐도 이게 뭐 하는 건가. 뭐 프로젝트 보면은 뭐 가담, 뭐 고담, 그리고 뭐 파운더리 이렇게 있죠. 뭐 이거 고담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 이런들이 이용하는 거고 이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설기관들 이 퍼블릭에서 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봐도 참 읽어봐도 좀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얘네들이 뭐 하는 건지 대체 아무래도 100%다 공개를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과정 있잖아요. 지금 고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얘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나 로직 트리를 그리면서 하나 무엇을 어떻게 왜 뒤에 보면 얘가 며칠아 뭐 했고 뭐 했고 뒤에 보면 사진으로 연결했죠. 그래가지고 이 예전에는 페이팔에서 금융 사기 온라인 금융 사기 방지 기술에서 뭐 이런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시작을 했고 지금은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판매합니다. 첫 번째는 고담, 정부기관이 사이버 보안이나 이런 정보 수집에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뭐 테러리스트를 뭐 추적하거나 뭐 공격하거나 아니면 뭐 테러리스트 네트워크 조사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해요. 아마도 이건 제 생각에 그냥 우리가 아는 오픈 소스 말고 그런 다크웹 이런 걸 사용하지 않을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죠. 뭐 오픈 소스만을 사용하기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보드판에다가 사진을 놓고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뭐 범죄를 찾는 뭐 이런 것들이 뭐 사용됩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여기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여기서는 사진이지만 이 고단 플랫폼에서는 디지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벨을 많이 정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뭐 테러리스트에 대해서 정보 접근하는데 뭐 요 단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시파이 클래시파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1단계, 2단계, 뭐 3단계 이렇게 놔둡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어떤 레벨의 정보를 접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걸 설정해 두는데 이게 살짝 근데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뭐 남용이나 뭐 이런 클래시파이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딱 그 레벨을 정해 둔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가 잘못되게 사용되거나 그리고 누가 혹시라도 들어올지 모를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뭐 감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이제 파운드리죠. 이제 뭐 리서치 기관이나 은행들이나 일반 사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켓 데이터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업적 이용을 하는 거고요. 정부 쪽에서 이용하는 거는 특정한 목표, 목적 이렇게 확실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사용하는 고담 이 플랫폼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일정한 그런 뭐 방향성 없는 데이터들을 혹은 뭐 데드 데이터라고 하죠. 이런 데드 데이터를 일정 방향이나 성격으로 분류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동차 엔진 만들 때 굉장히 부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품질 관리를 해가지고 품질 관리를 할 때 뭐 리콜 거기서 이런 리콜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또 워런티 수리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고객 컴플레인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방향성을 만드는 거예요. 뭐 이쪽 A에 관련된 거는 A로, 뭐 B에 관련된 건 B로, C로 된 건 C로.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예전 같으면은 야 워런티가 뭐 어떤 특정 부품이 고장이 났어요. 그럼 그 주변에 부품을 다 갈았다면은 이제는 딱 A 데이터에서 필요한 걸 싹 뽑아서 야 이거는 뭐 1불짜리 이거 뭐 부품 나사만 갈면 돼.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제조에 적용해가지고 더 좋게 엔진 제조를 할 수 있고 퀄리티 그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가지고 과거 데이터죠. 언제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또 리콜 뭐 전화 오고 뭐 워런티 수리하고 이 데이터를 해가지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어디 부분에서 고장이 날 거니까 이거를 미리 바꾸자라고 미래를 예측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회사 홈페이지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또 사용해서 그 결정의 영향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조 공정에서 이렇게 이 파운드리 플랫폼을 사용하면은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부터 이 사장까지 데이터 분석가가 되는 거예요. 제공하는 데이터로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까지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니어도 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 플랫폼이 있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협업도 데이터 기반으로 가능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조금 더 복잡하고 활용도가 높아서 수익이 좋을 건데 아직은 그 고담, 그 시스템이 조금 더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데모에서 제가 스크린샷을 가져온 건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프가니스탄인데 거기서 어느 지역에 이렇게 히트맵을 보이죠? 이게 히트맵인데 어느 지역에서 공격을 가장 많이 당했는가? 그러면은 이게 계절도 알 수 있고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최근에 공격이 점점 늘어났고 이쪽에 공격이 많아졌으니까 이쪽에 뭐 수비력을 보강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걸 수 있겠죠? 아,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제가 또 2부에 또 녹화를 할게요.